요즘 날씨가 추워져서 수도관 동파 이런 문제들 있죠. 뭐 수도관 동파 문제 정도는 수리하면 끝나는 문제이기는 한데 동파 아니면은 누수 이런 문제들 주위에서도 간혹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요. 누수와 관련한 문제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반적인 주택과 같이 단독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자기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자기 소유의 건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입자, 임대차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임차인의 과실에 의해서 따로 발생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임대인이 이에 관해서 책임을 지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파트와 같이 집합 건물의 형태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때는 조금 다양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누수의 지점과 관련해서도 이게 공용 부분에서 발생을 했는지 아니면 전유 부분에서 발생을 했는지에 따라서 조금은 다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유 부분과 전유 부분에서 이제 누수가 발생을 했을 때 각각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나요? 접니다. 이게 아니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말씀해 주세요. 이 누수라고 하는 게 건물 안에 있는 수도관과 관련된 문제고 안에 내부에 이제 내장되어 있는 부분에 하자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에 물이 새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일단 누수의 원인이 발생했을 때 그와 같은 부분이 공용 부분에 관한 문제라고 한다면 집합 건물에 관해서 입주자 대표회의와 같이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주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이고, 또 전유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 해당 전유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해당 누수에 대한 책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누수와 관련된 소송 최 변호사님 진짜 많이 하셨잖아요. 네, 많이 했죠. 네. 한번 이 전반적으로 누수 소송에 대해서 좀 한번 쭉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일반적인 아파트 누수가 진짜 일반적이지 않은 소송인데요. 이제 일단 아파트 누수 소송은 감정 싸움이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일단 제 사례를 이제 한번 말씀드려보면 거기에 이제 임차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임차인이 윗집에 누수가 문제인 것 같다고 하면서 임대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임대인이 이제 그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을 가서 보니 천장에 곰팡이가 슬어 있어요. 누가 봐도 이건 누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윗집으로 추정되니까 윗집에 누수가 있는 것 같다고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윗집에서는 본인이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 누수가 일어났을 거라고 상상을 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밑에 집에서 누수가 있다고 하니 서로 검사를 받아보자라고 해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검사료는 5만 원 정도 하는데요. 5만 원? 네. 그 5만 원이 어떤 5만 원이냐? 네. 일단 처음에는 진짜 누수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 첨단 장비들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5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잠깐 단수를 시켜본 다음에 네. 그 느낌을 보는 거예요. 느낌. 첨단 장비로 느낌?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첨단 장비 없이? 이 수를 잠가보고 거기서 나오는 미세한 파동 이런 거를 느껴보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 네. 진짜 미세 누수라면은 그 전문가가 와도 이거는 누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네네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누수가 발생해서 곰팡이가 계속 번집니다. 그럼 이 사건도 누수가 아닙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아닙니다라고 4번 정도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는 소송을 하고 나서도 한 번 더 그걸 진행하자고 했는데 네네. 누수가 아니라고 하니 저도 정말 난감했죠. 네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뭐 이 검사를 2-3번 이렇게 하면은 윗집에서 이제 화가 납니다. 그렇죠. 계속 문 열어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감정 싸움이 장난이 아니에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아랫집에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본인 집도 못 팔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근데 본인은 윗집에서 무조건 누수가 있을 거라고 확신을 했어요.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저는 그 확신을 믿고 감정을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감정을 진행할 때도 윗집에 협조를 얻어야 돼요. 그냥 윗집에서 문 안 열면 감정도 못 합니다. 그러니 감정을 할 때도 그 옆에 분, 그 상대방의 그 비위를 좀 잘 맞춰가지고 선생님 저희가 이러저러 해가지고 네네. 피해가 발생하면 저희가 다 보상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자세를 낮춰가지고 감정을 진행해야 돼요. 근데 이 과정은 매끄럽지 않습니다. 네네. 이쪽 밑에 집은 아니 저쪽이 잘못했는데 왜 저 자세로 나가냐 그래서 나는 그런 보상안을 가지고는 합당하지 못한다 네. 이래버리니 네. 결국에는 그냥 통상적인 감정을 진행을 한 거죠. 근데 감정을 진행했더니 이제 그때는 이제 진짜 다 이제 아파트 이제 파가지고 이것저것 막 감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윗집을 올라가서 그쵸. 윗집을 이렇게 그렇죠. 윗집을 철거해가지고 철거하고 어느 어느 정도 네. 이제 이쪽에서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식이었는데 네. 다행히도 누수 지점을 찾아냈어요. 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감정서에 기재가 됐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한 번 기재를 하고 재판부에 내고 나서 2차 감정, 3차 감정이 있었는데 네. 1차 감정 때 윗집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쓰니까 그 다음부터는 감정을 거부하고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서 그때 제가 찾아보니까 경찰을 대동해서 감정 절차를 진행하게끔 해달라고 하는 신청이 있어요. 그걸 했는데 결국에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안 왔어요. 끝까지 안 네, 열었어요. 안 열렸고 그래서 그냥 그 상태로 감정 결과를 알려줄 수 있냐고 해서 결국엔 윗집의 미세 누수 때문에 이게 누수가 발생했다라는 점을 확인을 받았고 결국에는 승소를 하게 된 것이죠. 네, 1차 감정을 통해서 누수 원인을 알았는데 2, 3차가 또 필요했던 거예요? 처음에 1차 감정을 하면서 그 주된 원인을 찾아낸 다음에 혹시나 다른 요인이 없을까 다시 한번 검사를 하는 거예요. 다시 좀 확실하게 하기 네네. 위해서. 한 3차 정도 감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감정하는 과정에서 누수의 원인을 발견을 했고 이제 그 부분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누수 원인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네, 만일 누수가 멈추지 않고 계속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 실무적으로 사실 누수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임의로 혹은 뭐 강제로든 직접 하지 않으면 내가 상대방의 소유 권한 내에 있는 그 공간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금전적으로 환산을 해서 사실 지급받을 수 있다면은 뭐 그건 강제집행의 방식을 취할 수도 있겠지만 누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의 손해가 지속된다라고 하면 이 간접강제 형태로 해서 누수가 멈추는 시점까지에 대해서 기한을 두고 일정 기간 동안에 계속 금전적인 지급 청구가 발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판결문을 받아서 상대방을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발생을 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네. 근데 그게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누수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그걸 처리해주지 않을 때에는 간접강제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이게 결국 해보니까 이런 간접강제 문제 가면 사실 그 해결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해보니 감정할 때 그때 원인이 발견됐을 때 그때 어떻게든 해결을 해놔야겠더라고요. 판결문까지 가기 전에 일단 해놓고 나서 그 다음 생각이어야 내 재산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누수 소송에서는 그때그때의 순간적인 판단과 선택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커피 쪽 나오면 괜찮아요? 오빠 일부러 가져왔어? 일부러 가지고 온 건데 자연스러운 연출 같은 거. 저게 자연스러운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놓고 싶대. 주인님 이거 꼭 써줘요. 이거 일부러 놨다고 여기. 내가 마시고 있는 거야 왜 그래?